우리가 영웅이라 믿었던 그들의 눈물은 진짜였을까? 8,000m 고지는 신이 허락한 자만이 발을 들일 수 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태극기를 휘날리며 오열하는 산악 영웅의 모습에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 생사가 오가는 절벽 끝에서 일궈낸 그들의 인간 승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정부는 그들에게 최고 훈장을 수여했고 기업은 수십억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감동의 드라마가 거대한 연극이었다면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등정이라 찬양했던 14좌 완등의 실체는 사실 셰르파의 등에 업혀간 고가의 패키지 관광에 가까웠으며 국제산악계가 공인한 한국인 14좌 완등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36년간 전문 산악 매거진을 발행해온 사람과 산에 실린 사설 히말라야 8014좌는 관광일 뿐 국위선양은 대국민 사기극이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연 사람과 산에서 호소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설의 원문은 자극적일 수 있어 그 주장의 핵심만을 차분한 언어로 옮겨보았습니다. 등산과 탐험은 땀의 양만큼 결과가 남는 지극히 정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유무나 재산, 학식과 무관하게 바람은 모두에게 불고 햇볕은 공평하게 내립니다. 산을 오르는 출발선 역시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각자의 노력과 절제가 결과를 나눌 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과욕에 빠질 때 그 대가는 개인을 넘어 동료의 생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행은 자유이되 반드시 절제가 동반되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아름답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깊은 명제를 마주합니다. 등산은 본래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무상의 행위며 그 과정에서 얻는 것은 건강한 몸과 맑아진 정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과 산행은 오래전부터 인생의 스승으로 불려왔고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산악정신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2000년대 이후 이 순수한 산악정신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이 글은 지적합니다. 대한산악연맹과 일부 상업적 이해관계자 그리고 이른바 타이틀 중심의 등반자들이 히말라야 14좌 완등을 최고의 선인 것처럼 포장하며 경쟁을 부추겼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도전과 사고, 사망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등반은 본래 개인의 자유 영역이지만 문제는 명예와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명과 국가,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사설은 히말라야 14좌 등반을 관광 등반으로 규정합니다. 이미 16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로 8,000m급 산이라 해도 상당 구간은 헬기나 말로 이동하고 셀파가 산소통 운반, 로프 설치, 텐트 구축, 식량 공급까지 담당하는 구조 속에서 등반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등반자가 실제로 두 발로 오르는 고도는 제한적이며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입니다. 그럼에도 정상에서 국위선양을 외치며 감동의 서사를 연출하는 행태는 과장된 연출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히말라야 14좌 완등자로 알려진 한국인 8명이 있었으나 2022년 국제조사 결과 전원 미등정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도 강조됩니다. 독일의 기록 전문 조사팀이 GPS와 드론 실측을 통해 검증한 결과 실제로 14좌를 완등한 한국인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관련 단체와 당사자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명예와 기득권을 잃는 순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그런 진정한 세계적 등반은 히말라야 14좌라는 숫자 경쟁이 아니라 수직 암벽을 인간의 한계로 마주하는 버티컬 등반에 있다고 말합니다. 요세미티 엘 캐피탄의 예처럼 어떤 길이 더 위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셀파와 물질에 의존한 보행 중심의 등반은 전문 산악인의 영역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전문성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황금 피켈상입니다. 이 상은 순수성, 과정, 코스, 스타일을 중시하며 경쟁이나 기록이 아닌 인간의 한계에 대한 정직한 도전을 평가합니다.
단순히 정상에 섰다는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올랐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철학입니다. 이 기준에서 히말라야 14좌 관광 등반은 평가 대상조차 될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글은 마지막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 문제를 제기합니다. 대한산악연맹 주도로 히말라야 14좌 등반이 국위선양으로 포장되었고 그 결과 최고 체육훈장까지 수여되었으나 국제적 검증이나 객관적 평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현재도 일부 공공기관이 이를 영웅담으로 포장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는 개인이 아닌 구조적 문제이며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과거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땀의 가치를 존중하는 건강한 사회로 돌아가기 위함이라고 글은 말합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인간의 정직한 노력과 그에 대한 존중입니다. 왜곡된 영웅 서사가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한계를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산악계의 적폐 청산이 필요하며 새 정부가 이를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는 호소로 글은 마무리됩니다. 자연을 닮은 사회, 정직한 땀을 존중하는 사회, 그것이 등산이 우리에게 가르쳐온 오래된 답이라고 이 글은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히말라야 14좌 등반은 진짜 등반이 아니라 관광이다. 순수한 등반의 최고봉은 황금 피켈상 수상 등반이다. 게다가 국내의 14좌 완등 주장자 모두 사실 완등에는 실패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14좌 영웅주의는 사기행각이며 이에 대한산악연맹, 전현직 임원들이 관여했으므로 이들에 대한 고발까지 고려할 용의가 있다. 지금까지 전문산악 매거진 사람과 산의 사설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내용입니다. 히말라야 등정과 국위선양의 결합은 1960년대부터 본격화되었고 산악계 전반에서도 이를 문제 삼는 시각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가 주도의 지원 속에서 에베레스트 등정과 산악영웅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고 봅니다. 14좌 산악영웅이라는 이름 역시 오래된 국위선양 중심 인식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요? 또한 등산을 특정 가치로 규정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으며 등산은 반드시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닐 필요는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누가 옳았는가가 아니라 이 논쟁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악계의 갈등은 개인 몇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와 타이틀을 중심에 둔 평가 구조, 국위선양이라는 이름으로 검증을 생략해온 관행, 그리고 침묵으로 문제를 덮어온 제도까지 모두가 얽힌 구조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존중받을 수는 있지만 모두가 같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논쟁의 끝은 분열이 아니라 정리여야 합니다. 무너뜨림이 아니라 재정립이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